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주말 지나면서 날씨가 점차 조금 기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들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면서 건강관리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우선 한번 보면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피도 이틀 연속 음봉을 보이면서 하락을 마감을 했었는데 금요일 오전에도 약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지수를 돌려 세운 거는 전부 다 제약바이오 영역의 종목군들이 지수를 강하게 돌려 세워주면서 오전에 잠시 밀렸지만 이걸 다 잡아먹는 강한 수급에 의한 상승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보고요. 뭐 코스피도 이 현재 지수상에서 보면은 하나의 박스권이죠. 박스권 흐름 속에서 위로 올라가자니 삼성전자가 계속 6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막 폭락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수는 그냥 코스피는 박스권이다. 지금 현재 뭐 지수가 크게 막 급락을 하지 않은 이상 지수보다는 개별 섹터 그리고 특히 개별 섹터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제약바이오만 시장 대비 월등히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 내에서 눌림이라든지 매매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보시면은 뭐 저도 이제 뭐 제약바이오 매매를 들어가려고 하면서도 약간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리가캠도 그렇고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이제 뭐 ABL 바이오도 전부 다 신고가 영역에서 사실은 약간의 부담이 되는 구간에서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눌림이 얇게 나오고 추가적으로 바로 상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사실 위로 돌파로 따라잡기에는 약간 부담이 되고요. 눌림을 보자니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기 때문에 타점 잡기가 약간 애매한 구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려움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냥 묻지마 매수를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인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원칙에 의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 흐름은 제약바이오 지속 강세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회 될 때 잡을 친구들은 잡고 가야 될 듯 하고요. 왜냐면 일단은 미국 시장을 예로 들면 AI 반도체 섹터,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가 끌고 가면서 AI 모멘텀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은 그러한 부분을 뭐 SK 하이닉스가 일부는 따라가지만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부분이 많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함께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을 잘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발생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트럼프의 이 대통령 당선이 점점 유력해지고 있다 보니까 11월 5일을 앞두고 있는 미국 대선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또 2차 전지 종목군들을 기관이든 외국인들이든 끌고 올려 세울 수 없는 환경이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더 쏠리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 몇몇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종목군들이 있죠. 특히나 이제 11월 4일, 7일부터인가요? 4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월드 ADC 관련해서 ADC 관련주들 움직임이 상당하고 또한 매일같이 이제 제약바이오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더 강화시킨 부분에다가 오늘은 그 저도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어민영 연구원이 참여하는 이 제약바이오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세미나에서 내용들을 이제 장 끝나고 저도 이리저리 조금 간추려 봤을 때 또 굉장히 또 좋은 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알테오젠에 대한
2027년도 8년도 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2조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뭐 한올바이오파마 예를 들어서 이뮤노반트가 잘 되었을 때 영업이익 6천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또한 ABL 바이오는 제2의 FDA 승인 약물의 탄생을 가능성을 예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 등, 즉 오늘 올라간 알테오젠, 한올바이오, 리가캠, ABL 이 네 종목이 전부 다 이번 어민영연구원 세미나에서 언급이 됐던 종목이고, 그 세미나 기간 중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올라오는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됐다라는 걸 보면은 굉장히 또 시장에 영향력 있는 이 어민영연구원의 발언이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오늘 강하게 미쳤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장에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 계속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눌림으로 대응할 예정이고, 디데이는 11월 5일이죠. 디데이는 11월 5일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이러한 트럼프 이 당선 가능성이 주가를 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야만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미국 시장이 이 불안정한 상승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난주 주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한 발 물러서서 관찰을 해볼 생각이고요. 반도체는 여전히 유리기판 쪽은 조정이 나온다면 계속 관심 있게 볼 예정입니다. SMR 관련주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이슈로 인해서 사실 오늘 상승이 와전돼 버려서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오클로라는 종목이 주말 사이에도 15%가 급등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이거는 좀 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는 고만고만하게 많은 상태에서 마감되었는데, 그렇다고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 150업종이 1.5%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의 상승과 코액트 바이오, 코덱스 바이오, 이 바이오 ETF 쪽이 2.2%, 1.14%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중심의 상승장이 펼쳐졌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대금 보면 6조 2천억이 터졌는데요. 이 중 대략 1조 6천억 가량이 신규상장주에서 거래가 터져버렸죠. 고로 시장에 이제 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없었던 종목군들에서 터져 나온 거래 대금을 접목을 해보면요, 사실상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없었던 이 신규상장 3개 빼버리면 거래 대금이 5조도 안 나온 거다. 4조대가 나와버리는 이 상황이 발생을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거래 대금 정말 없었고요, 시장.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의 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을 제외하면 시장이 굉장히 루즈한 흐름을 좀 보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도 오늘은 따로 매매를 많이 하지 않고,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매수를 계획을 했었는데 시가에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않다 보니까 매수를 좀 못해서 그냥 놓쳐버렸다 라는 관점으로 오늘은 시장을 좀 관망하고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또 제약바이오 좋은 구간이 오는 종목군들은 대응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지수는 오전에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좀 돌렸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들 적극적인 매수가 사실은 제약바이오에 집중된 건 아닙니다. 골고루 이것저것 반도체도 사고 뭐도 사고 막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기관 쪽에서 의외로 많이 사가지고 기관에서 다 올렸어요. 딱 정확히 제가 봤을 때 세미나 이슈가 가장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AI가 대세의 흐름을 이어가며 SMR이 AI 트렌드를 타버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미국의 실적 발표 시점에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는 시장이다 보니 미국장의 추가 상승은 사실 제 기준에서는 약간 제한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반도체 섹터는 약간의 보수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이 SMR 관련된 종목은 오늘 우진엔텍이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내일부터 SMR 이 컨퍼런스가 좀 진행이 되죠. 어떤 내용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테마가 붙냐 안 붙냐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따 이거는 차트를 좀 보고 현재 시장을 보면 제약바이오의 이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월등히 강함을 계속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 A급 종목 안에서 제가 볼 때는 A급 종목 안에서 종목군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A급 아니더라도 이제 시계열로 보면 카티라든지 세포치료제 쪽도 내년부터 참생법이 본격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도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바로 당장 갈 수 있다 아니다를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현재 강한 현재 시장에 이 관심을 많이 받는 쪽에서 계속 봐야 단기적인 수익은 이쪽이 좀 빠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일 어민용 제약바이오 세미나 진행되었고 그 자리에서 알테오젠의 2조 영업이익 가능성, 하놀바이오 및 이뮤노반트의 아제닉스와 비교 관련된 발언과 함께 6천억 이익 가능성이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에 대한 제2의 FDA 신약 후보 종목의 언급에 관련 제약바이오 섹터의 기관 수급 유입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용들이 좋아 이들 종목이 쉽게 무너지기가 어렵다 판단이 됩니다. 주종이 깊으면 잘 매수해야 됩니다. 플랫폼 쪽에서는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도 사실 돌파 가능성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한양증권 리포트 한번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위치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실적 동반될 SK바이오팜, 녹십자, 유한양행, 오스코텍 등등은 조정 시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저도 까다롭고요. 주변에 잘하는 트레이더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적합한 장은 그닥 아닙니다. 왜냐 테마의 이 상성, 그러니까 뭔가 큰 테마가 쓴 테마 장세도 아니고요. 지금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냥 이 피라미드 하는 종목군들이 조정은 얇게 계속 조금씩 우상향을 해버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시장의 모습이다 라고 보여주고 일단은 알테오젠이 추가 상승을 하면서 40만원 목전에 있기 때문에 40만원을 뚫고 50만원 근처까지 가버리냐 아니냐 이걸로 일단은 이 단기 제약바이오의 시세의 클라이막스를 이걸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나오게 되면 뭐 누군가는 이제 50만 원을 목표 주가로 삼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달하는 순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체크를 하고 그런 순간에만 좀 조심을 하면 되지 않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클라이막스급의 이 수급과 변동성은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흐름만 유의하고 제약바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다시 110만 원을 도전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는 바이넥스와 ST팜이 있는데요. 일단은 ST팜을 저는 조금 집중해서 봐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볼 것 같고요. 로슈의 자궁경부암 진단기가 11월에서 12월 정도에 일단 공개가 되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판이 되기 때문에 공개를 앞둔 바이오다인도 21선 조정해서 잘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싼 종목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비싼 구간에서 리스크 테이킹하고 들어가서 먹던지 아니면은 그냥 기다리면서 나는 싸게 살 거야 하고 기다리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손실도 자기의 그릇만큼 챙겨야 되고 수익도 그릇만큼 챙겨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생각도 염두에 두고 종목을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삼성전자 29일간 매도가 지금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나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적은 아주 잘 나올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뭐 버텨주기는 하겠다 정도로 보여주고 그냥 유리기판 쪽 많이 밀리면 관심 있게 보자 정도로 정의를 해드립니다. 2차전지 실적 모멘텀은 없습니다. LG엔솔은 12월
달에 테슬라 4680 배터리 이제 양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모멘텀 하나 정도 있을 거고요. 11월 5일 미 대선이 이제 2주 남았죠. 2주 남았는데 그 전까지 이런저런 노이즈가 생길 것으로 보이나 그래야만 주가가 역으로 좀 내려오면서 매수를 시킬 수 있겠다 판단이 듭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지금 추세 강화에 이제 뭐 클라이막스를 치려고 하는 흐름도 약간은 보여집니다. 클라이막스라는 게 뭐 주가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어느 임계점에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막 급등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단기 고점을 급등을 해야 단기 고점이 나오죠.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폭 나간다. 그럼 또 다시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막 올려치는 구간에 근접해 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 제약바이오는 바닥권 돌파 형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 탈출형이다 라는 거는 바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원전 섹터가 굉장히 셀 줄 알았는데 딱 우진엔텍 한 종목, 그 다음에 BHI 딱 두 종목 정도가 좀 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에서 좀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 막판에 뭐 체코 전 에너지부 장관이 뭐 조금 또 이상한 노이즈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는 의미 없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SMR,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정기본에서 SMR 4기 개발 발표 예정도 있기 때문에 원전은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우진엔책이 강세였고 시간에서는 G2 파워가 상한가에 들어왔는데 시간의 상한가 내용은 일단은 원전으로 간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 유치는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G2파워도 같이 체크는 해놓고 볼 필요가 있고, 전력인프라는 25일날 HD현대 일렉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은 전 분기보다는 떨어지는, 계속해서 실적 기대감은 계속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딱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오늘의 시장의 흐름을 읊어주는 정도지 명확하게 시장의 주도 테마는 없다. 명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주도 테마는 없다. 주도 테마가 아닌 주도 산업, 시장을 주도하는 산업만 있을 뿐 주도 테마는 계속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테마라고 하기에는 지금 명확한 근거가 많이 약한 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요, SK 하이닉스 그나마 이 음봉 먹고 떨어졌지만은 11선을 지키고 올라가는 모습은 그냥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구나 정도 해석할 수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빨리 5일선이든 11선이든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좀 없습니다. 대신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의 이 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도만 있지, 여전히 절대적으로 연속적인 순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확인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한미반도체, 하나 인더스트리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볼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이 JNTC라든지 좀 더 밀려주면 저는 보고 싶네요.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좀 밀려주면 SKC까지 해서 계속 관심 있게 이쪽은 많이 밀려주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좀 바로 보면 LG엔솔이 지금 40만원, 45만원 근처에서 단기 저항을 받았죠. 월봉에서 기준에서 21선 저항이기 때문에 월봉 저항 당연히 받는 거고요. 월봉에서 이 바닥을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고 올라오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봤자 뭐 이런 구간들 언저리에서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트럼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보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LG엔솔이 하나의 이 대장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팜, 에코앤드림도 37,000원에서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수로 접근을 계획해봐도 괜찮겠다 정도. 에코프로머티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이 구간에서 약간 박스권을 그리는데요. 이 박스권에서 살짝 무너지는 모습 나올 때부터 한번 진입을 고려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엔캠도 빠지지는 않는데요. 리픽싱 조합이 이번에 전환사채 2,400원인가 발행이 16만 4천원대 언저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그 근처가 바닥을
바닥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제는 정말 대단한데요.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죠.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주도주급의 종목을 볼 때 한미반도체가 상승할 때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폭등을 했죠. 이 횡보를 하면서. 근데 이 구간에서 빠지고 가다가 올랐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지금 조정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횡보가 아니라 우상향하면서 조정을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주가가.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또 이런 구간에서 쏴버리면 단기 고점은 이격도가 커지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겠는데 아직까지 네, 알테오젠에서 고점의 시그널이 1도 안 나왔다. 라는 걸 본다면은 주가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올바이오가 이제 주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11선 구간에 있어서 이런 구간이죠. 조금 밀렸다가 이런 자리 살짝만 찍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원하는 조정은 요새 이 제약바이오에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얘도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은 그냥 계속 홀딩으로 가야 되는 구간에 가버렸고 리가킴도 마찬가지로 신규는 이제는 부담되죠. 전부 다 부담되고 ABL 바이오도 부담되는 구간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이쪽은 다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한올바이오파만 그나마 위치가 좀 좋았는데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약간 좀 부담이 없는 게 지금은 또 ABR 바이오가 돌파를 할지 정도만 내일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간다면 그런 관점에서 뭐 애플 바이오 하나 정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네, 또 종가상 신고가죠. 종가상 신고가를 치면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은 그냥 무난한 걸로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ST팜의 주가도 사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좀 롤링이 심한 흐름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괜찮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밀려주면 눌림에서 봐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T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바이넥스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바이넥스보다는 ST팜을 좀 보는 관점에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요. 오스코텍이 사실은 어찌 보면은 40% 로얄티에 그러니까 유한양행을 가져가는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그리고 매도는 약하게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수급의 변곡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이고 기관의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꼬리 계속 달고 있는 흐름 보면서 다시 재진입을 할까 고민을 좀 해보고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도 11선 봐야죠. 지금은 종목군들이 이때는 이제 21선이라든지 지하 저항 구간에서 잘 버티고 올라왔다면 지금은 11선에서 타고 급등해버리는 양상을 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지금 구간에서 종목을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손절도 잡으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방법밖에 수익 낼 길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왜?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바이오다인도 현 구간에서 이제 21선 내일 정도 터치를 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유한양행을 하나 예로 들면은 이런 구간에서 좀 단기간에 조정을 좀 빡세게 받고 21선에서 돌리는 흐름 나왔다면 강한 재료를 동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도치라든지 지지가 확실히 된다면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장기 박스권을 만들고 이제 막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이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이런 구간에서 언저리에서 나올 것 같고요. 뭐
주봉에 이 11일평선 구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견조하게 받았겠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원 근처 2만원 혹은 이하권에서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는 좀 손절하고 종가 무렵에 좀 잡아놨던 거는 올라와서 뭐 1점 몇 프로인데 약수익으로 일단 나왔고, 내일 아마 좀 지켜보지 않겠냐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좋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갭 뜨고 시가부터 좀 무너져 버리는 흐름을 좀 보이고, 한전기술은 그나마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최근에 과거에는 이제 한전산업이 이쪽 계통에서 대장이었는데 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바닥권에서 이제 느닷없이 우진엔텍이 좀 많이 올라오는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우진엔텍은 다 좋은데 이런 구간에 있는 매물이 좀 강합니다. 저도 이거 아침에 잠깐 매매했네요. 잠깐 매매하고 여기서 눌림에 좀 들어왔다가 이 구간에서는 약간 반 정도 손절하고 밑에서 다시 사서 좀 수익으로 돌려서 나오긴 했는데, 내일 어떻게 할지 고민 한번 해볼 것 같네요. 지금 오늘 금요일날 이제 월요일날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거래 대금을 뭐 2천억 조금 안 되게 터트려 놨는데, 내일 만약에 미국 시장이 빠진다라든지 했을 때 테마가 부재한 상황이 된다면은 SMR 관련된 컨퍼런스 이슈가 있어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기에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이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한전산업이 사실은 왕년에 대장 아니었습니까? 대장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우리기술도 가장 강했던 종목이죠.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이 다시금 대장으로 치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 한전산업이 올려치는 흐름이 보인다면 충분히 이쪽도 고민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테마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시간 흐름을 보면서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케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고요. 어제 잠깐 언급했던 제닉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가가 뭐 시간외에서는 1% 오르더만 뭐 시가를 10%를 12%를 떼어버리니까 뭐 매매하기는 불가능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 박스권 구간에서 이 구간을 아예 넘겨버리고 출발을 했죠. 여기 구간을 넘겨버리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월봉에서 이 앞에 저항권 구간까지 가서 일단은 저항을 맞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면 부담이 되는 구간이라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뭐 조선 쪽은 보지는 못하겠지만은 조선 쪽은 밀리면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매수 관점에서 제가 목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런지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 바라고요. 자, 내일은 아마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아침에 아마 시황의 변화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점 참고하셔서 시장 내일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